당연히 상대방 얼굴은 보기 싫어합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보기 싫어하고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서 출석을 당사자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사유들을 변호사가 소명을 해주면 재판부에서도 굳이 그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학주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이란 게 상대방하고 감정적인 문제로 비롯된 거라서 당연히 상대방 얼굴은 보기 싫어합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보기 싫어하고, 예.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고요. 일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약간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서 출석을 당사자가 못하는 이유, 해외 출장이 있다던가, 지금 이혼 사건으로 인해서 주거지가 분리돼서 지방에서 근무한다던가, 몸이 아프거나 뭐 임신 상태에 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을 변호사가 소명을 해주면 재판부에서도 굳이 그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유들이 있는지 보는 게 먼저 중요하고, 그래도 당사자가 꼭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 공유 지분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갖고 현금을 청산해 주겠다, 아니면 상대방한테 지분을 넘길 테니까 나한테 현금을 청산해 달라, 이런 문제들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변호사한테 수권을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출석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배우자의 뭐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출석하라고 강요하진 않고, 그런 경우일수록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을 해서 최대한 변호사가 권한을 갖고 조정이나 협상에 임할 수 있게 의뢰인과 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집을 나오는 것과 소송이랑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혼인 파탄이 된 이후에 집을 나오는 것은 뭐 당사자든 상대방이든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혼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라는 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면 자유롭게 나오셔도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닌 이상 섣불리 집을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배우자의 폭행이나 뭐 폭언에 대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나오게 되면 그런 증거들을 다시 수집하기가 힘듭니다. 상대방도 만약에 집을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송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폭언을 하던 사람도 조심하게 되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런 증거들이 일단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집을 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뭐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찍어 놓으시고 나오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들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별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시고 심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혼인 파탄 사유로서 이제 유책을 주장하는 경우 그 악의의 유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혼 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그 전에 유기를 해야지 그게 혼인 파탄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지, 이미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발생해서 부부간 혼인 파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집을 나온 거는 악의의 유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었다라는 증거 같은 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미 혼인 파탄이 됐기 때문에 집을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 집을 나온다고 악의의 유기가 되는 건 아니고,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냐,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내가 집을 나오는 것은 나에겐 귀책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어떻게 분할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려면 일단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입니다. 일단 재산 분할을 하려면 나와 나의 배우자의 재산이 무엇이냐, 이게 먼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 특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특정을 하는 기준 시는 혼인 파탄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실무에서는 혼인 파탄 시기를 보통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그러니까 소장이 접수된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 기준 나와 배우자가 가진 재산들 분할하는 게 재산 분할입니다. 혼인 파탄이 나서 배거를 했다. 그 이후에 내가 가진 돈을 썼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돈을 소비해서 돈이 없어졌더라도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확률이 큽니다. 쓴 비용이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 아이들 양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재산 분할에서 고려가 될지 아니면 양육비적으로 고려가 될지 그 부분은 구체적 케이스마다 다른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기, 실무적으로는 소장 접수 시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재산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의 기준 시기는 마찬가지로 소장 접수 시고 다만 그 가액의 평가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뭐냐면 내 재판이 1심이 있고 2심이 있으면 2심까지가 사실심인데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2심까지 가겠죠. 항소를 안 하게 되면 1심까지고 1심까지다. 그러면 1심 재판이 끝나는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그날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소장 접수 이후 시부터 늘어난 재산도 그 성격에 따라서 이 늘어난 원인이 혼인 파탄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그 늘어난 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별거 시의 새로운 원인으로 인해서 늘어난 재산이다 라고 하면은 재산 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수 없겠죠. 예, 그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그나마 이제 6호 사유가 제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그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판례는 무조건 유책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유책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해도 기각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파탄주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탄주의는 뭐냐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 그러면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은 유책주의에서 점점 파탄주의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혼을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 이유를 일단은 재판부는 봅니다. 예. 절대 안 하겠다는 이유가 진짜로 이혼을 안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너 좋은 걸 못 보니까 나는 이혼 절대 못 해준다. 이런 건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그것이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하는 거다. 이혼을 거부한다. 그때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실무적으로는 재판부에서 가사 조사를 보냅니다. 그럼 가사 조사관이 이혼을 원하는 쪽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 면접 조사 같은 것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판사한테 제출합니다. 거의 그 보고서에 따라서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이제 기각시킨 경우가 저한테도 있었는데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명백하게 오기나 보복 감정이다 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거의 기각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의 변화라 하기에는 근 한 10년 정도 더 전부터 약간 그런 주의로 흘러왔기 때문에 최근 판례 동향이라기보다는 사회 상을 반영한 부부관계란 게 나라에서 억지로 붙잡아줄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그 보호만 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